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요약하기 연습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요약을 했죠. 근데 오늘은 그 요약하는 거 우리 여러분 알고 있지만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는 방법 해볼게요. 요약이 도대체 뭐냐? 요약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글을 읽고 글을 중심으로 글의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그게 요약이다. 어떤 긴 글이 있다면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그것이 요약이다. 그래서 어떤 글을 읽은 후에 중요한 내용이나 기억해야 할 내용을 뽑아서 딱딱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을 자기 것으로 기억하는 한 방법이 요약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의 유형에는 항목형 요약, 서술형 요약, 여러분 생각나죠? 항목형 요약, 서술형 요약이 있어요. 항목형 요약은 요약의 결과문을 단어나 구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뽑아서 단어나 구로, 예를 들면 노트 필기 이런 식으로 딱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노트 필기 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쓰죠. 그다음 서술형 요약은 어떤 것이 있냐? 중요한 내용을 한 편의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한 편의 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답안지나 보고서를 쓸 때는 내가 어떤 이론을 공부해서 그걸 요약을 해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의 글로 이렇게 써서 내게 되죠. 그렇죠? 이게 서술형 요약이 돼. 자, 그럼 우리 요약이 어떤 과정을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원문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선생님 핑크색 네모로 표시했는데 여기에 원래의 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게 있으면 어떤 걸 통하냐. 선택, 삭제, 대체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딱 선택하는 것. 좀 안 중요한 걸 딜리트하는 것, 삭제, 그리고 어떤 단어를 바꾸어서 말하는 것. 이거 대체예요. 이렇게 선택, 삭제, 대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요약문을 만들어내. 요약문은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하나는 항목형이에요.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1, 2, 3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리스트로 만드는 것이 항목형 요약이고 하나의 글로 이렇게 쭉 글로 만드는 것을 서술형 요약이라고. 자, 그럼 이 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원문이 있다. 원래의 글이 있다. 좋은 거, 중요한 거 선택하고 쓸데없는 거 지우고 어떤 복잡한 거나 어려운 단어를 간단하게 바꿔 쓰고 이런 세 가지는 요약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항목으로 쓸 수도 있고 트처럼 만들 수도 있고 글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요약의 결과물이 된다. 이런 두 가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요약하는 그 방법에서 과정에서 선택, 삭제, 대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이 선택, 삭제, 대체는 무엇이냐? 자, 선택이라는 건 중요한 내용을 골라서 뽑는 거예요. 어떤 그 원문에서 중요한 걸 탁탁탁 해서 뽑는 거죠. 어떻게 뽑냐? 먼저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문장을 뽑아요. 주제와 관계가 있는 문장을 뽑고 두 번째, 필자의 견해나 주장이 드러난 문장.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 필자가 주장하는 것, 그런 것이 드러난 문장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삭제, 선택과 삭제는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삭제라는 건 중요하지 않거나 좀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을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제를 부연 설명하는, 주제를 딱 설명하는 건 선택해야 돼요. 근데 주제를 부연 설명하는 건 빼도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요약에서는 빼도 되죠. 대체는 또 뭐냐 그러면
비슷하거나 대등한 의미를 지닌 단어나 문장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 혹은 문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과, 파인애플, 포도, 감 뭐예요? 이거를 이런 문장 속에 사과, 파인애플, 포도, 감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과일이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단어는 과일로 이렇게 선택은 중요한 것, 주제와 관련된 것, 필자의 주장과 견해가 있는 것, 선택. 중요하지 않거나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것. 예를 부연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들, 삭제. 비슷하거나 대등한 문장들을, 단어나 문장을 음, 포함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바꾸는. 사과, 포도, 딸기, 그러면 과일, 이렇게 바꾸는 것은 대체. 이렇게 선택, 삭제, 대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서 어떤 원문을 요약할 때 사용해야 한다. 자, 이걸 사용해서 골랐어요. 선택을 한 문장들을 보면 그걸 그 선택한 문장들을 우리가 요약문,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항목형이나 아니면 서술형, 그건 이제 요구에 따라 다르죠. 네, 바꿔 쓰면 된다. 여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대체라는 기법은 왜 사용하냐? 간결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죠. 사과, 파인애플, 포도, 감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간단해지죠. 자,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옥의 공간적 특징 중 하나로 자유자재로 구조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옥의 문을 열면 모두 열면 강목으로 짠 상자 뼈대처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을 하나씩 닫을 때마다 집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변한다. 뚫리고 막히는 방향과 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쪽을 막고 저쪽을 뚫을 수도 있고 이쪽 저쪽 다 막고 요쪽만 뚫을 수도 있다. 가변형의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를 삭제할지 한번 여러분이 삭제하는 부분을 지워보세요. 자, 시간 부족한 사람은 화면 스탑하고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자, 어디를 지우면 좋을까?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지워봤어요. 한옥의 공간적 특징. 여기는 이걸 설명하는 문장이 중요하죠. 알려두고 하나로 자유자재로 이건 어때요? 부연 설명. 부연 설명하는 거죠. 빼고 구조 변형 가능하다. 이거 중요한 단어. 공간적 특징은 구조 변형 가능하다. 이 부분은 중요하죠. 어떻게 가능하냐? 방법을 말해야 되죠. 한옥의 문을 모두 열면 상자 뼈대처럼 되는데 상자 뼈대가 뭔 상자 뼈대냐? 강목으로 짠 이런 부가 설명해 주는 건 빼고 여기서부터 이런 것도 좀 빼고 문을 하나씩 닫을 때마다 집은 다양하게 변한다. 이렇게 남겨놓고 끊임없이 강목으로 짠 꼽을 수 있다. 자유자재 이런 그 부연 설명하는 추가 설명하는 거 빼고 뚫리고 막히는 방향과 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하면 됐죠. 여기 뒤에 이쪽을 막고 저쪽을 뚫을 수 있고 저쪽 다 막고 이쪽만 뚫을 수도 있다. 가히 가변성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여기 막고 저기 뚫고 이거는 예를 들면이죠. 예시예요. 가히 가변형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부연 설명. 알겠죠? 이렇게 줄여보면 되겠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선택, 삭제했어요. 선택과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약은 결과물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항목형이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요렇게 그 과정에서, 요약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고 삭제하고, 선택하고 삭제하고 했는데, 이 선택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보면, 자,
항목형 요약을 예시로 보면 한옥의 공간적 특징 땡땡 구조 변형 가능 이렇게 제목처럼 남겨두고 여기 리스트예요. 1, 2, 3은 아니지만 땡땡땡 썼어요. 1, 2, 3 해도 돼요. 한옥의 문을 열면 상자뼈대처럼 된 문을 닫으면 다양하게 변함. 뚫리고 막히는 방향과 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음. 이렇게 세 개의 특징을 말했어요. 한옥의 공간적 특징, 주 내용은 구조 변형 가능인데 이렇게 너대처럼 되고 다양하게 변하고 뚫리고 막히는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다음 서술형은 문장으로 만드는 건데 한옥의 공간적 특징은 구조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옥의 문을 열면 상자 뼈대처럼 되는데 문을 하나씩 닫을 때마다 집은 다양하게 변한다. 뚫리고 막히는 방향과 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서술형. 여러분이 지난주에 교실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신조의 특징에 대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 서술형 방식으로 요약을 했죠. 그죠? 몇 분이 발표할 때도 서술형 방식으로 요약을 했었어요. 자, 그럼 서술형 요약을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주의사항은 문장의 의미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지우고 지우고 남긴 것들을 그냥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된 문장을 이렇게 구조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을 열면 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연결될 수 있게. 자, 두 번째 예시예요. 같이 읽어보면 우리 형제는 음식 취향이 아주 다르다. 큰 형은 커다란 햄버거, 감자튀김, 피자, 치킨 먹기를 좋아한다. 항상 다이어트를 하는 누나는 양상추, 토마토, 당근, 후추, 브로콜리, 감자를 먹는다. 그리고 작은 형은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그 외에 살찌게 하는 것을 시간이 날 때마다 먹는다. 그러나 나는 구운 삼겹살, 치킨, 장조림, 햄을 먹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배드민턴, 농구, 달리기, 수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형제들의 음식 취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큰형, 누나, 작은형, 그리고 나. 우리 네 명의 형제들의 그 음식 취향을 설명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남겨둘 것과 뭐 삭제할 것, 아, 선택할 것, 삭제할 것, 그리고 혹시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면 대체할 것. 네, 밑줄 치고 한번 대체는 어떤 단어로 대체할지 여러분이 바꿔보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해봅시다. 우리 형제는 음식 취향이 아주 다르다. 이건 버려야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살려야 되겠죠. 이 글의 주제 문장이에요. 그쵸? 우리 형제는 음식 취향이 다르다. 라는 건 주제 문장이에요. 살려야 돼요. 그다음 큰형, 누나, 작은형, 나. 네 명을 살려서 이 네 사람의 음식 취향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남겨두고 어느 부분은 바꾸고 어느 부분은 삭제할지 봅시다. 자, 큰형은 할 때 이렇게 바꿔보면 우리 형제는 음식 취향이 아주 다르다 해서 이 아주는 빼도 되겠죠. 그냥 취향이 다르다만 남겨놓으면 되겠죠. 자, 큰형은 커다란 햄버거와 치킨을 이렇게 했어요. 커다란 도 빼도 돼요. 그 다음에 치킨을 먹기 좋아한대서 먹기도 빼도 되죠. 그냥 치킨을 좋아한다. 그럼 항상 또 빼도 돼. 다이어트 하는 누나는 양상추, 토마토, 후추, 브로콜리, 감자를 먹는다. 자, 그리고 없어도 되고, 작은 형은
과자 케이크나 이런 거 살리고, 그다음 그 외에 살찌게 하는 것을 시간이 날 때마다 빼도 되죠. 먹는다. 그러나 없어도 되고, 나는 구운 삼겹살, 치킨, 장조림, 햄을 좋아한다만 나오면 되죠. 먹기는 빼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두 번이니까 한 번 빼도 되고, 배드민턴, 농구, 달리기, 수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빨간색, 아주, 커다란, 먹, 항상,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나, 먹기, 나는, 두 번 반복된 나는은 삭제해도 돼요. 나머지는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피자, 치킨, 양상추, 토마토, 당근, 후추, 브로콜리, 감자 이런 것들은 이걸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단어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형이 먹는 것 중에 햄버거, 감자튀김, 피자, 치킨은 패스트푸드라고 쓰면 좋겠죠. 그럼 큰형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첫째 줄은. 자, 그 다음 양상추, 토마토, 당근, 후추, 브로콜리, 감자는 채소류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는 누나는 채소류를 먹는다. 이렇게. 아니면 좋아한다. 해도 되고요. 그다음 작은형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고열량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작은형은 고열량 식품이나 그 외에 살찌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나는 구운 삼겹살, 치킨, 장조림, 햄, 이거는 육류가 되는 거죠. 육류. 왜? 운동. 배드민턴, 농구, 달리기, 수영은 운동이에요. 육류. 운동 때문에 육류 먹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빼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음식 취향이 다르다 남기고 그렇죠? 우리 형제는 음식 취향이 다르다. 큰형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 누나는 채소류를 먹는다. 작은 형은 고열량 식품과 같은 살찌는 것을 먹는다. 나는 운동 때문에 육류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남기면 되겠죠. 이 내용을 그러면 여러분이 항목형과 그다음 서술형으로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항목형과 서술형을 모두 써보세요. 지금까요. 자, 항목형으로 쓰면 어때요? 우리 형제는 음식 취향이 다름, 혹은 우리 형제의 음식 취향, 우리 형제의 음식 취향 차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면 되겠죠. 큰형, 누나, 작은형, 나. 그래서 큰형, 패스트푸드. 누나, 채소류. 왜? 다이어트 중. 그리고 작은형, 고열량식품. 나, 육류. 왜? 운동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목형 요약 될 것 같아요. 노트 필기처럼. 근데 서술형 요약을 하면 어때요? 우리 형제는 음식 취향이 다르다. 큰형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다이어트하는 누나는 채소류를 좋아하며, 작은형은 고열량 식품을 좋아한다. 운동을 즐기는 나는 육류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든 거랑 비슷하게 됐나요?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다음은 백화점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같이 볼게요. 백화점은 여러 층에 걸쳐 각양각색의 상품을 모아놓고 판매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층마다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모아서 판매한다. 1층에는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시계나 지갑 같은 고가의 소품을 판매하고 2층부터 여러 층에 걸쳐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유아복, 스포츠웨어를 판매한다. 그 위층에서는 냉장고나 TV, 오디오, 컴퓨터 등을 판매한다.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모아놓으면 소비자는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서로 비교해보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요거는 우리는 선택, 삭제, 대체 세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 읽으면서 체크해서 항목형과 서술형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항목형으로 요약하면 어때요? 백화점은 층마다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모아놓고 판매. 1층, 2층, 위층. 소비자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비교해서 살 수 있음. 이렇게 되겠죠. 1층은 고가의 소품, 2층은 옷, 위에 층은 전자제품 되겠죠. 자, 위에 비교해 보면 백화점은 여러 층에 걸쳐 각양각색의 상품을 모아놓고 판매하는 거대한 시장이래요. 자, 여러 층에 걸쳐는 층마다 이렇게 바꾸고 각양각색의 상품을 이런 것들은 각양각색 모아놓고 해요. 자, 이거 밑에 있는 이렇게 비슷한 점을 모아놓으면 사고 싶은 걸 비교해 살 수 있다. 요 첫 줄과 마지막 줄, 이 첫째 줄과 마지막 줄을 합해서 요렇게, 요렇게 첫 줄과 마지막 줄을 이렇게 합해서 정리했고 자, 1층에는 화장품, 액세서리, 시계, 지갑 같은 고가의 소품을 판매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액세서리, 시계, 지갑 다 빼고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고가의 소품이라는 게 같이 문장에 나왔어요. 고가의 소품만 남기면 되겠죠? 그다음 2층부터 여러 층에 걸쳐서 나왔어요. 2층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의류, 스포츠웨어예요. 이건 모두 뭐예요? 의류 하거나 옷 하면 되겠죠. 그다음 그 위층에는 냉장고, TV, 오디오는 뭐예요? 전자제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려웠죠. 첫째 줄과 마지막 줄을 합해서 백화점은 층마다 비슷한 물건을 모아놓고 판매한다. 판매 요거 두 가지를 양쪽으로 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럼 요걸 서술형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화점은 층마다 비슷한 물건을 모아놓고 판매하는 거대한 시장과 같다. 1층에서는 고가의 소품을 판매하고 2층부터 여러 층에 걸쳐 옷을 판매한다. 옷은 의류라고 해도 돼요. 그 위층에서는 전자제품을 판매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문장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비교해보고 살 수, 아, 자, 다음은 조금 긴 글이에요. 여기 보면 어떤 책 같은 내용이죠. 사회학에 관한 이론이에요. 1. 학문 분야별 관점. 그래서 사회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주로 문화인류학과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 써 있고, 문화인류학의 관점, 사회학의 관점, 심리학의 관점. 이렇게 해서 문화인류학의 관점은 문화인류학은 가장 먼저 사회화에 관심을 보였으며, 문화와 인성의 입장에서 사회화를 다루고 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날 당시에 백지 상태가 특정 문화에 젖어들어 동질화되는 과정을 사회화란 개념으로 포착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문화인류학자에는 미드, 사피어, 베네딕트 등이 있다. 이렇게 됐고, 사회학의 관점을 보면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바라본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역할 이론은 사회를 여러 가지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라고 보고 개인들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직체들 속에서 역할을 담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슨스와 잉켈스와 레빈스, 사피르 등은 사회화를 특정한 역할에 부여된 사회적 기대 또는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역할훈련 과정이란 개인이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 기대에 부합하려는 일련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학적 관점. 심리학, 특히 사회심리학적 견지에서는 사회화란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설명한다. 특히 쿨리와 미드가 주도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의 사회화를 찾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특히 제스처와 언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 이 글은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항목형과 서술형으로 지금 요약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부연 설명되거나 예를 든 것, 그런 것들은 삭제하고 주제가 되는 것들은 선택하고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이 담긴 부분도 선택하고 의견이나 주장.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를 막 설명한 그 대등한 것들은 대체 가능한 그 문장이나 단어들은 대체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남긴 다음에 항목형은 리스트처럼 요약하고 간결하게. 그다음에 서술형은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서술형으로 요약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담화 표지 같은 걸 사용해서 정리하면 좋아요. 자, 그럼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을 스탑하고 꼭 혼자 먼저 해보세요. 자, 선생님 강의에서는 일단 패스할게요. 자, 항목형 요약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해요. 사회학은 문화인류학, 사회학, 심리학의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그다음 문화인류학, 사회학, 심리학을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1, 2, 3 번호를 써도 되고 문화인류학 땡땡 문화와 인성의 입장에서 사회학을 다루고 태어날 당시의 백지 상태가 특정 문화에 젖어들어 동질화되는 과정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 사회학의 입장에서 보면 땡땡 개인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과정이다. 역할 이론이 있어요. 여기 사회학에서는 사회는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체이다. 이렇게 보여요. 심리학 입장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요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설명. 이렇게 하면 이렇게 리스트처럼 항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는 문화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요 앞에는 넘버링을 써도 돼요. 1, 2, 3 이렇게. 자, 그럼 요걸 서술형으로 요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서술형으로 정리하게 되면 문장의 연결고리 같은 걸 잘 만들어야 되죠. 마 표지를 잘 사용해서.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사회학은 문화인류학, 사회학, 심리학의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었다. 문화인류학의 관점은 문화와 인성의 입장에서 사회화를 다루는 것으로 인간이 태어날 당시의 백지 상태가 특정 문화에 젖어들어 동질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학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과정으로 사회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체로 개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리학의 관점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항목형과 서술형으로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약 이론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